경기가 좋아지고 나빠지고는 강남 건물 가격에 영향을 저는 거의 안 미친다고 봅니다. 반갑습니다. 황소장입니다. 오늘도 질문으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1월부터 3월까지 68건의 건물 거래가 있었는데 올해는 3달 동안 건물 거래가 단 14건밖에 없거든요. 5분의 1쯤 되는 건가? 이런 상황에도 강남 빌딩 지금 사야 되는 걸까요? 일단은 사야 될지 오를지 내릴지 이걸 얘기하기 전에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럼 작년에 68건이었는데 같은 기간 동안 올해는 그의 5분의 1 거래량이 이렇게 줄었어. 그러면 거래량이 이렇게 준 상황에서의 거래는 왜 일어날까? 이 상황에서 일어나는 거래는 작년 초, 재작년 그리고 그 전년도의 금리는 지금이랑 훨씬 더 차이가 났죠? 낮았죠, 지금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건물을 사면 얼마의 월세를 받아서 대출이자 내고 얼마가 남는다. 그리고 앞으로 더 오를 거야 이렇게 해서 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아파트를 사기가 내지는 집을 사기가 곤란해졌으니까 이제 건물 쪽으로 넘어와서 건물을 많이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속 3년 동안 건물 거래가 많았어요. 거래 건수 자체가 1년에 막 400~500건, 600건 넘게 이렇게 한 3년 동안. 근데 이제 지금 금리가 올라가니까 거래가 줄었어요. 확실히 줄었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의 거래는 금리가 높은 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건물 살려는 사람 중에? 근데 그 와중에 사는 사람 뭐예요? 꼭 사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꼭 사야 되는 사람 한 명. 두 번째는 이게 지금 기회야 하는 사람. 두 사람이란 말이에요. 꼭 사야 되는 사람과 기회야 생각하는 사람 뭔 차이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꼭 사야 되는 사람은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더 이상 내가 임대로 있고 싶진 않아. 내 건물 갖고 거기서 쓰고 싶어. 돈 좀 더 주더라도 아니면 이 상황이라도 내가 내는 월세보다 대출이자가 좀 더 높긴 하지만 난 만족해. 꼭 사야 되는 사람. 지금이 기회야 하는 사람은 그래 금리 많이 올라간 거 알아. 근데 금리가 이제 내려가겠지. 근데 지금보다 금리가 내려가면 건물값은 어떻게 될까? 올라가겠지. 그러면 지금 사야겠다 하는 이 두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만 있어서는 거래가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냐면 팔려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꼭 팔아야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두 가지 상황입니다. 첫 번째, 상속이나 증여로 인해서 건물 매각을 반드시 해야 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가 돈이 꼭 필요해. 지금 그런 경우예요. 두 번째는 지금 상황에 금리 놓고 내가 원했던 호가만큼 못 받는 거 지금 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지금 꼭 팔아? 지금 그 돈이 꼭 필요하니까. 이 두 사람의 만남이 계약을 이루게 합니다. 그러면 이 만나는 상황이 강남에서 현재 지금 14번 있었어요. 강남의 건물이 수천 개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 14개면 엄청 적어요. 엄청 적다는 얘기는 이 양쪽 둘 다 적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한쪽만 많고 한쪽은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체감하는 거는 매도자는 체감을 못해요. 근데 매수자는 많이 만난단 말이에요. 강남에 1, 2, 3월 동안 건물 거래가 14건밖에 안 됐는데 저한테 1월부터 지금 3월 동안 오신 분들이 적어도 7, 80명 되는 것 같아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가격이 내가 원하는 만큼 되면 살 거야 하는 분들 많이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많은데 거래가 14개밖에 안 됐다는 건 여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아주 드물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면 여기랑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 이 적게 일어나는 상황을 우리가 보면 살려는 사람 많지만 호가를 확 내려서 매각을 하는 경우가 드문 이유는 건물 산 사람들은 건물을 사고 몇 년이 지난 분들이에요. 여건이 어떻다? 좋아요. 기본적으로 내가 싸게 내놔야지 하고 매각을 하려는 분들의 숫자가 매우 적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내려가긴 힘들단 말이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강남 건물 가격이. 그러면 지금의 경제 상황이 막연히 좋다고 보기 어려워요? 안 좋다고 본 사람이 대부분이죠. 금리도 지금이 거의 최고점이에요.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된다고 볼게요. 경기가 더 나빠지고 금리가 더 올라간다. 그러면 이런 14개 되던 이거가 더 많이 벌어질까요? 더 없어지겠죠? 그거는 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좋아지고 나빠지고는 강남 건물 가격에 영향을 저는 거의 안 미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아도 여건이 좋은 사람들은 좋아요.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은 이미 경기 안 좋다 해서 벗어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불경기인들하고 한 지가 언제예요? 한참 됐어요. 요식업 어렵다, 뭐 사업 어렵다 하는데 왜 명품은 줄을 서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사람들의 시장은 이 아래 시장과는 별개란 말이죠. 이 두 시장은 완전히 분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빌딩 시장 중에서 강남 빌딩 시장은 도대체 이 밑에 속하냐, 이 위에 속하냐 이거예요. 강남 빌딩 말이 지금 100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00억짜리 살려면 현금 30억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근데 현찰을 그 정도 보유한 사람은 이미 이 아래가 아니라 이 위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을 제가 한 달에 뭐 올해만 거의 7, 80분 이상 만났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더 나빠진다. 더 고금리가 되고 더 경기가 나빠진다. 경기는 강남 빌딩 시장에 저는 별 영향을 못 미친다고 봅니다. 일단은 금리는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금리가 올라가니까 건물 가격 내려갈 거야. 기다립니다. 여기 이미 건물을 산 사람들은요, 그 전에 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싸게 내놓기가 어려워요. 그런 상황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 이 사람들 어디 있다? 이 구름 아래, 위에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래요. 그러면 앞으로 건물 가격이 오를까? 이거에 대한 대답은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상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강남 건물 사야 될까요? 네, 이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필요한데 지금 사회적으로 금리가 높으니까 관망해라 하는 사람들 많죠. 그 기다리라는 기준은 뭐가 변하는 시점인지 아시죠? 금리 떨어지길 기다려라잖아요. 여기서 금리가 낮아지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알게 된 금액으로 건물을 사기가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모든 물건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득을 보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투자 수익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금리 떨어지면 너가 플러스가 되는 상황에서 사라 이건 거잖아요. 그쵸?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싸게 사는 거는 물건 살 때, 사치하거나 소비할 때 그런 자세 갖는 게 맞아요. 확실한 걸 사는 게, 확실한 걸 선점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투자는. 싼 거는 비지떡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강남의 빌딩 가격이 싼 적이 있었어요? 살면서 10년 전에 강남 빌딩 가격 지금의 반값이었는데 그때로 돌아가면 그때도 비쌌어요. 단 한 번도 싼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내려갈 때까지 기다린다? 이자 내고 수익이 더 높아질 때까지 기다린다? 이거는 사실 맞지 않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게 확실한 게 나왔냐? 그럼 그걸 가격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잘 해서 사본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지금 시점에 해야 할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매스컴이나 아니면 자료를 통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 내지는 어떤 자료를 매스컴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달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쓰는 기사가 있을 것이고 어그로를 끌어서 이거를 내가 인기를 얻겠다는 기사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실제 이 시장에 참여를 한다면 사거나 팔거나 보유를 하거나 한다면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성적으로 판단한 거에 의해서 내가 행동을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정해야 되는 거지. 그냥 부안해동 하듯이 누가 이렇대 저렇대 주위에서 기다리래 생각해 보세요. 근 30년 동안 매스컴에서 부동산 투자를 하라는 때가 있었다 없었다? 직접적으로 지금 부동산 투자할 때다, 집 살 때다, 건물 살 때다 이런 얘기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한 번도 없었어요. 매스컴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늘 당연한 거죠. 그거를 내가 정확히 판단하냐 안 하냐는 본인 몫이죠. 지금 상황도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깊게 파서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그거보다 더 궁금한 게 있다면 더 알아보세요. 건물 없는 사람 얘기 들을 필요 없고요. 건물을 살 여력이 없는 사람 얘기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 사람들의 얘기는 건물 시장에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까. 적어도 건물을 살 여력이 있고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게 필요합니다. 이 두 사람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뭐 지우개로 지우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생각을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